자, 오늘은 2차 곡선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쌍곡선은 정의가 뭐냐? 우선 자, 이런 거예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차입니다. 일정한 점의 집합 또는 자취를 쌍곡선이라 한다. 뭐랑 정의가 비슷하지? 뭐랑 비슷하냐? 앞에서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 이게 일정한 점의 자취를 우리가 타원이라고 했어요. 그 합이 아니라 이제 차가 일정하면 이게 쌍곡선이 되는 거야. 자, 그거 한 가지만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곡선을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봤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분수함수 있잖아? 분수함수가 바로 쌍곡선입니다. 물론 얘랑은 좀 다르죠, 상태가. 왜 다릅니까? 얘를 갖다가 회전을 한 45도 정도 회전을 딱 시키면 이런 모양 비슷하게 나오지.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모양 자체는 이 분수함수도 사실은 쌍곡선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타원을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초점 두 개 딱 박아놓고 끈을 갖다가 말이야 팽팽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펜 하나 딱 집어넣고서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기 이거 딱 고정시키지 않고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쭉 돌리면 이게 이제 타원이 된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초점 두 개가 일치해버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원이 돼버리는 거고, 이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긴 합니다. 일단 타원과 마찬가지로 초점 두 개 찍고요. 끈을 역시 또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 펜을 말이야 먼저 펜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펜에 이걸 이제 걸치는데 어떤 식으로 걸치냐면 이런 식으로 걸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자,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요 두 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딱 여기다 고정을 시켜요. 얘는 타원의 경우는 이걸 미끄러지게 했죠. 쌍곡선 이걸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줄이죠. 이 두 줄을 그대로 내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만약에 10cm였어.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4cm였어. 얘는 10이고 얘는 4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6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 두 줄을 똑같이 잡아서 밑으로 내리면 말이요, 이 10도 줄어들고 4도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그 길이가 똑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1cm만큼 당기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펜이 이제 쓰여지겠지. 근데 요건 딱 묶어놨다 그랬으니까 이거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1cm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펜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한 요쯤 가겠죠, 요쯤. 그지? 이 선이 이제 요게 이제 10에서 9로 줄면서 여기로 이제 오고, 얘도 4에서 3으로 줄면서 이렇게 가겠죠. 또 당기면 어떻게 돼요? 또 당기면 이게 이거 8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똑같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차는 여전히 6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펜을 갖다가 쭉 그어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았지만 반대로 또 이쪽을 10으로 하고 이쪽을 4로 해가지고 그리면 여기서 그려진 거랑 완전히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차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서 저걸 뺀 건지 저거에서 이걸 뺀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하면 A 빼기 B가 양수인지 B 빼기 A가 양수인지에 따라서 이쪽에도 그려질 수 있고 저쪽에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원하고 요 한 글자 다른 거지만 그 나온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 타원과 항상 이제 비교해서 내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타원과 우리가 뭐가 비슷한 점이 있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달라요. 그 정의가 살짝 비슷할 뿐이고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초점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저 타원에서 비슷한 게 있었죠, 그죠?
여기선 요 두 점이 이제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 두 개를 이어가지고 딱 그 중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을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에다 갖다 놓고 따지면 좀 따지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쌍곡선도 역시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인 그런 대칭 도형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거리의 차,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차. 아까 내가 6인 경우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 거리의 차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초점이라 하더라도요, 모양이 달라져요. 그런 거를 이제 요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걸 이제 타원과 쌍곡선을 단순한 비교만 해놨는데요.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그 타원은 두 초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 요 거리가 P고 이 거리가 그럼 P 플러스 Q가 일정하다. 쌍곡선은 두 초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차 P 마이너스 Q의 절대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P가 Q보다 크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그려지고 Q가 P보다 더 길면 이게 이제 반대로 왼쪽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칭이 된다. 자, 그래서 모양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포물선하고 완전히 다른 도형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특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포물선이 두 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타원처럼 우리가 이거 수식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이제 얘기해 보자. 자, 쌍곡선의 방정식 1번이라는 건데, 뭐 2번도 있나 보지? 두 초점 f, f 다시. 자, 두 점은 어떻습니까? c, 0 마이너스 c,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두 점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좌우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이걸 초점으로 잡은 거죠. 이거는 타원이랑 지금 비슷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 우리가 타원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의 합이 2a라고 뒀죠. 왜 그냥 a나 뭐 k 이렇게 하나의 상수로 두지 않고 2a로 뒀냐면 나중에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미리 결과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처음부터 2a라고 두고서는 식을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예요 이거? 타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다릅니까? 여기 타원에서는 이게 플러스였는데 얘는 이게 마이너스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A, B, C 사이의 관계식이 좀 다릅니다. 뭐예요? 타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그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밑에 있는 거고 Y 제곱, B 제곱은 Y 밑에 있는 거고 뭐 이것까지도 사실은 타원이랑 똑같은데 이 C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초점에 잡혀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타원에서는 어땠습니까? C가 좀 작은 수였죠. A, B에 비해서 둘 중에 하나에 비해서 작은 수였어요. 그래서 뭐 A 제곱 빼기 C 제곱이 B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B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였던 거죠. 그때는 장축. 뭐 A가 장축이냐 B가 장축이냐에 따라 좀 달랐지만 그 장축의 제곱은 나머지 단축하고 그다음에 초점 그거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이것도 차로 나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한번 타원과 마찬가지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PF 여기리 하고요. 그 다음에 PF 다시 여기리 하고요. 요거의 차가 EA다. 요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자취의 방정식으로 써보면 됩니다. 자, PF라는 것은 뭐예요? X-C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의 루트죠. 그 다음에 PF 다시는 뭡니까? 요거죠. 그래서 X 플러스 C의 제곱, 역시 또 Y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 절대값 기호가 의미가 없어지죠. 절대값 기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양변을 제곱을 그냥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우리가 타원에서도 봤지만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굉장히 긴 항이 하나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두 가지로 이걸 나눠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이걸 그냥 제곱하지 말고 제곱하기 전에 이 PF에서 PF 다시를 뺀 것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즉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 때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다. 근데 반대의 경우랑은 요 부호만 다른 거니까, 그죠? 일단 어느 한 가지 경우만 놓고 따져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PF하고 PF 다시하고 따졌을 때 그 PF 다시가 더 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빼가지고 절대값이면 2a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딱 지워버렸다. 그럼 이건 이제 마이너스 2a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양수를 얘기합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얘를 함부로 뺄 수가 없었지만 절대값이 없으니까 얘를 갖다 절로 넘겨도 되잖아요. 이제 얘를 절로 넘깁니다. 이거 전체를 절로 넘겨.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 또 쓰려니까 피곤한데.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를 하고 있죠. 자, 이러고 양변 제곱하자 이거야. 양변 제곱하면 얘 루트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2배 이거니까 마이너스 4a의 루트 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지워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 y제곱 일단 지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x의 제곱 나오고 여기도 x의 제곱 나오니까 그거 지워질 것 같고, 또 c제곱 나오니까 여기 지워질 것 같은데 여긴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2cx는 그대로 남겠죠. 여기는 플러스 2cx 그대로 남습니다. 그죠? 그거는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써줍시다. 자, 4a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뭐 그대로죠.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일로 넘길까? 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4cx, 그다음에 얘도 넘기지 뭐. 마이너스 4a 제곱이 마이너스 4a의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4로 일단 양변이 나눠지는 거나, 그죠? 마이너스 4로 양변이 일단 나눠집니다. 일단 그거보다 지우고 갑시다. 마이너스 4로 양변 나눠. 그럼 얘는 이제 앞에 플러스 있는 거고 얘도 플러스고 다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또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c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a 4승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2배의 앞에까지 해가지고 2배의 a제곱 cx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은 a제곱 되고요. 이거 루트가 벗겨지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a제곱까지 곱해서 뭐 이렇게 씁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쪽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은 얘가 뭐가 되냐? x제곱 2cx 플러스 c제곱이잖아요. 거기다 a제곱이 곱해지니까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ca제곱 x,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이렇게 되죠. 적기가 아주 괴롭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서 지워지는 게 생긴다. 이게 보입니까? 요거랑 요거 똑같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좀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x제곱 x제곱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뭐야, 얘하고가 계산이 돼서 좌변에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a 4승을 1로 넘깁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a제곱 c제곱 있으니까 a제곱을 묶어가지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 요거 양변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 곱하기 a제곱 요걸로 나눠버려요. 즉 이걸로 나눠버립니다. 양변을. 특히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b제곱이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 타운에서 한 거랑 지금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걸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밑에 a제곱만 남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밑에 a제곱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a제곱 지워지고 y제곱 밑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만 남게 됐죠. 우리가 그걸 b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리고 얘는 뭐야? 1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내가 아까 마이너스 2a 라고 했는데 이걸 플러스 2a인 상태로, 즉 pf가 즉 요 길이가 더 긴 상태, 그건 어떤 때입니까? p가 이쪽에 있을 때죠. 일사분면인
하고 3,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 4, 4분면에 있을 때는 PF가 더 깁니다. PF-보다. 그잖아요? 이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땐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것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때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이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쪽 또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되겠습니까?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으로 요걸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 폭이 조금 더 넓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구한 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각각의 그 계수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 좀 전에 이제 봤던 그 그림인데요. C는 초점의 X좌표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이니 B제곱이니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Y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럼 이거 싹 다 없어지지?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Y에다 0을 넣으면 X제곱 나누기 A제곱 이것이 1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X제곱이 A제곱. 그럼 얘는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지. 이게 뭐야? Y에다 0 넣고 X값 구한다는 게 바로 X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맞으면 이제 꼭지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타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타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뚱뚱한 타원의 경우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잖아요. 그리고 C는 여기 있었죠. 기억납니까? 왠지 모르게 좀 비슷하죠? 곡선의 X절편, X절편이 A였으니까. 자, 반대로 이제 Y절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X에다 0 넣고 Y 값을 구해보세요. X에다 0 넣으면 다 지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것이 1이 된다. 그래서 Y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Y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생각해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거는 음수잖아. 100%.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Y절편은 없다. 지금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시지만 Y절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B를 우리가 뭘로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B라는 게 뭐를 하는 거였죠? B제곱은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아까 유도 과정에서 요거를 우리가 B제곱으로 치환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길이 제곱에서 요 길이 제곱을 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 X축과 수직으로 위로 쫙 올리는데 요 길이만큼 자 보세요. 요 길이만큼 즉 C라는 길이만큼 여기를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이를 부채꼴로 위로 쫙 올리면 요걸 위로 쫙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이제 C예요. 뒤에 다시 나올 얘기긴 합니다만은 요 길이가 C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뭐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B제곱입니다. 그렇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 생각해봐.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B가 바로 요거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숨어 있는 거죠. 요게 또 타원하고 이제 다른 점이네요. 타원은 B가 딱 눈에 보였단 말이야, 우리가. 그지? Y절편으로서 눈에 보였는데, X절편은 A고 Y절편은 B고, 이제 타원은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쌍곡선은 Y절편이 아예 없고, B가 숨어 있습니다. A하고 C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X절편, 초점 이렇게 보이는데, B가 숨어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B가 Y절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관계식으로 미뤄볼 때 B는 어디에 있느냐? 요 A에다가 C만큼의 빗변으로 잡은 어떤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에 해당한다. 요걸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점근선에서.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바로 초점의 좌표다. 타원에서는 이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뺐죠. 빼가지고 C제곱을 구했는데 쌍곡선은 어떠냐? 타원과 달리 두 개를 더해야 된다. 더해서 C제곱이 나온다. 요게 이제 C제곱입니다. C제곱. 거기다 루트 C였으니까 요게 이제 C인 거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C인 거고요. 그죠?
자,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x절편인 a, 0 마이너스 a, 0이다. 주축의 길이는 요 두 꼭지점 사이의 길이를 요걸 주축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당연히 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2a가 되겠죠. 되시죠? 여기다 이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타원도요. 뚱뚱한 타원 있고 우리가 홀쭉한 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좀 특성이 달랐죠, 그죠? 쌍곡선도 좌우 쌍곡선이 있고 상하로 된 쌍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좌우로 된 쌍곡선만 하나 한 겁니다. 이제 상하로 된 쌍곡선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번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y축 위에 있습니다. 좌표는 똑같이 c라는 좌표인데 y좌표로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b인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a가 아니고 b죠. 그죠? 아까 그 좌우 쌍곡선에서는 거리의 차가 2a였고 여기서는 거리의 차가 2b. 그러니까 좌우 쌍곡선은 x제곱 밑에 있는 거, 상하 쌍곡선은 y제곱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 거리로 쓰고 있다. 요거의 2배, 루트 씌운 거의 2배를 거리로 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식도 아까 좌우 쌍곡선에서는 A하고 B하고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둘 다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C제곱 된다는 사실은 뭐 마찬가지인데 위치만 살짝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B제곱이 C제곱 빼기 A제곱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B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C제곱 빼기 A제곱 요거를 치환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A제곱을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걸 치환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엔 A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C하고 B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봤죠? 그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치환해서 A제곱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와 B의 역할이 서로 반대구나. 좌우 쌍곡선하고 상하 쌍곡선이 반대구나.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뭐가 또 다릅니까? 우변이 약간 1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뺀 건데, 그죠? 이제 그 점이 좀 다릅니다. 자, 초점의 좌표 이게 뭐 C고 마이너스인 거 똑같고요. 꼭지점의 좌표 뭐 아까 A의 역할을 뭐 B가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도 당연히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90도 회전시켜서 그 보면은 아까 그 좌우 쌍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여기 하나 해볼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영상을 좀 일시 정지하고 뭘 해보냐면은 여기에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도 과정을 한번 써보세요. 뭘 유도해?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 말하자면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이제 직접 구해보란 말이지.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그 좌우 쌍곡선 할 때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위에 거 봐가면서 해도 돼요. 안 되면.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걸 내가 여기서 다 풀어주느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책이나 앞에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오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루지 말고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좌우 쌍곡선이고 이거는 이제 상하 쌍곡선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좌우 쌍곡선, 상하 쌍곡선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다 한 겁니다. 자, 일단 식의 형태에서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기준으로 볼 때 얘는 뭐야? x하고 y가 말하자면 이 반대로 바뀐 게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y 형태가 아니라 y 빼기 x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쪽을 왼 좌변을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반대로 된 그런 상황이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타원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데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뚱뚱한 타원하고 홀쭉한 타원이 식 자체는 다 똑같았습니다. 자, 기본형 식이 다 이거였어요.
뚱뚱한 건 1이고 홀쭉한 건 마이너스 1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 다 1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단지 뭘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A가 B보다 크면, 즉 장축이 X축 이면은 A가 B보다 크단 말이야. 이때는 뚱뚱한 타원이 되는 거고, B가 A보다 크면 말하자면 홀쭉한 타원, 세워져 있는 타원이 되는 거고, 장축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분했죠. 근데 쌍곡선은 그게 아니야. A, B가 누가 더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가 더 클 수도 있고 B가 더 클 수도 있고 그게 모양하고 관계없어요. 상하 쌍곡선이나 좌우 쌍곡선이냐는 A, B 값의 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변에 1이 오냐 마이너스 1이 오냐를 가지고 구분한다. 이게 또 타원하고 다른 점이에요. 타원에서는 식은 하나고 이 모양이 좌우냐 상하냐라고 하는 것은 A, B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쌍곡선은 그게 아니라 이쪽에 1이 오냐 마이너스 1이 오냐를 가지고 결정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차라든지 주축의 길이라든지, 이 거리의 차가 곧 주축의 길이죠.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요거는 여러분이 확인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초점에서 말하자면 여기 이르는 거리랑 여기 있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하는데, 이 점을 갖다 쭉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한번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가 된다고, 그지? 빨간 거랑 파란 거의 차가 돼. 근데 이 파란 걸 여기다 갖다가 싹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이거랑 이거랑 길이 좀 똑같단 말이야. 빨간 거 요거에서 파란 거 요걸 빼면 결국 남는 건 요것만 남죠. 요거 요 길이. 그러니까 두 길이의 차가 곧 요 장축의 길이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두 길이의 차가, 거리의 차가 장축의 길이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얘를 갖다가 이 길이의 차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점이 쭉 가서 여기 있는 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느 점에 있든지 차는 일정한데 정의에 따라서, 특히 딱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근데 얘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결국 남는 건 이거 아니야? 2b. 그지? 그래서 거리의 차가 곧 주축의 길이다. 여기서는 장축, 단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주축이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타원하고 다른 점이죠. 타원은 장축, 단축이라는 게 있었죠. 장축, 단축. 여기서는 주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 찾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요게 이제 절편. 여기서는 x절편, 여기서는 y절편이 되겠죠. 반대로. 초점이야 뭐 c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요 내용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가 관련된 문제를 하는 것이 순서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쌍곡선은 우리가 더 이제 추가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타원 다음에 쌍곡선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정리 어느 정도 하시고 좀 알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세미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